퇴원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거의 큰오빠와 새언니를 외면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없으면 툭 하면 시비 거는 게 새언니 일이었죠. 어느 날 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혼자 TV 크게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분명 자기 방에도 TV가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봐야 할까 해서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세요. 공부가 안 돼요. 크크크, 지금 공부해서 어디 서울대라도 가려고? 또 다른 날 시험 기간에 학교 책을 싸그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친구와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오니 부모님, 큰오빠, 작은오빠까지 다 와 있었고 다들 TV 끄고 조용히 들어가 주셨어요. 방에 들어와 책을 폈더니 책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다른 책들도 다 찢어져 알아볼 수도 없고 몇 권은 없어져 있고 분명 학교에서 확인했을 땐 멀쩡했는데 저는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큰오빠가 인상을 확 굳히며 다가왔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워서 이 모양이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저 고3이에요.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는데 새언니가 책을 다 찢어놨어요.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게 왜 세연이 탓이야? 네 책임이지. 어머, 아가씨 학교에서 왕따 당하세요? 누가 책을 이렇게. 새언니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잖니. 오빠 뺏겨서 서운한 마음은 알겠는데 애기같이 행동하지 마라. 결국 제 잘못이 되었고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따라와줬지만 확인 잘못한 걸 수도 있다. 형수님 몰아치지 말라며 완전히 제 편이 되지는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쌓였고 큰오빠는 저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새언니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죠. 녹음도 시도했어요. 어느 날 집에 둘만 있을 때 새언니는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둔 채 말들을 담고 있었는데 크크, 이런 거 녹음해요? 우와, 대단하네. 새언니가 제 후드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녹음을 삭제하고 제 방으로 가서 MP3화 녹음기기, 핸드폰까지 싹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님께는 고3 스트레스로 박물관을 주연이가 싹 다 부쉈다라고 선제신고를 해놨더군요. 부모님은 그 말을 믿으셨고 다시 사주는 건 기대도 못했죠. 얼마 뒤 화장실에서 새언니 통화를 들었습니다. 아, 그 XX년 존일라 조그만한 게 기어오른다니까? 지가 신우이면 다야? 내가 하는 거 녹음까지 하고 있더라. 그냥 괴롭히는 거 존일라 재밌어. 저는 왜 이러냐? 왜 괴롭히냐고 정면 대화를 시도했지만 괴롭힌 적 없어요.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러곤 손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 격앙된 목소리만 딱딱 담긴 파일들. 그걸 큰오빠에게 들려주었고 저는 그날 이후 집에서 동생 딸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작은 오빠마저 군대에 가버렸고요. 한창 더울 쯤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새언니가 입덧을 했고 임신이 확인됐어요. 그 뒤로 새언니는 절 대놓고 부려먹을 핑계가 생겼죠. 속옷 빨래까지 맡기고 자긴 허리 아프다며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부모님 안 계실 때 물건을 툭툭 던지는데 아령을 치우라며 던졌다가 제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전 찬밥 신세니까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쇼핑몰 동업으로 번 돈도 부모님께 용돈 선물 여행까지. 수능 보는 날 아침에도 배가 아프다, 애기 잘못된 것 같다라며 엄마의 시선을 자기에게 붙잡아 두었고 저는 밥도 못 먹고 도시락도 못 사 혼자 수험장으로 갔습니다. 빵 하나 쥐고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살았어요. 그러다 작은 오빠 휴가 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작은 오빠는 부모님께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일기장을 보여드리자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미리 깔아둔 말이 있었죠. 친구들을 부른 건 웹디 모델을 쇼핑몰 회의로 불렀던 것. 아령은 본인이 무거운 걸 들면 안 돼서 저에게 건네려다 제가 신경질을 내서 떨어뜨린 것. 임산부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서 라며 그럴듯한 변명들을요. 작은 오빠는 더 이상 못 참고 큰오빠에게 전화했고 큰오빠는 새언니와 밥 먹다 말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세연이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어울리지 못해? 니니 탓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오빠 아내이고 내 조카까지 가진 사람이라서 지금껏 화나도 참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요? 새언니가 거실에서 눈치 보다가 큰오빠가 자기 편드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 다 사과드릴게요. 친해져 보려고 장난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질렸습니다. 가식적으로 울지 마요. 가족들 없으면 또 저한테 그럴 거잖아요. 애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진심 아니었어요. 형수라도 동생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기울던 부모님 마음은 다시 새언니에게로
임신했는데 그만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미안하다는데 받아줘라. 큰오빠는 수경이가 너 선물 사왔다. 장난 좀 친 걸로 왜 무릎 꿇게 하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방에서 꺽꺽 울었죠. 작은 오빠는 위로해줬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금요일부터 입을 닫고 방에만 갇혀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해도 무시. 저녁에 부모님이 외출하자마자 새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후드티 안쪽, 책상 위 mp3를 동시에 켜둔 상태였죠. 아가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이 아무도 아가씨 말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딴 데에 글 올려놓으니까 좋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나 재미로 괴롭히잖아요. 폰이랑 mp3 다 부숴놨으면 됐지. 제 배짱도 용기도 없는 거.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그치. 그니까 내가 아가씨 괴롭히는 거지. 근데 나 못된 년 됐더라? 아가씨 속 좀 시원하겠어. 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칠 테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요. 나중에 그러다 애기까지 잘못되면 제 탓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날 좀 꼴받게 했어야지. 임신했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게 애기 망칠 거란 생각 안 해봤어요? 오빠도 언니 담배 피는 거 알아요? 어머, 내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그래? 그럼 저번에 나랑 마주친 건 뭔데요? 우리끼리인데도 계속 발뺌할 거예요? 내가 담배를 처피든 술을 처마시든 아가씨가 뭔 상관이세요. 그리고 나 절대 분가 안 해. 우리 평생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게.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응, 어디 한번 죽어봐. 죽는 꼴 보고 싶네. 진짜 죽을까요? 응, 죽어버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 하나 꿈쩍도 안 하고 죽어라니? 울지 마, 아가씨. 그럼 나 재미없잖아. 괴롭히는 맛이 어느새 사라졌어. 왜 이제 안 개겨? 언니, 오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나 이렇게 괴롭히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늙으면 괴롭힐 거예요? 걔야, 어디서 만지고 난리야 짜증나게. 아가씨 우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문을 확 닫고 나갔고 저는 파일을 저장해 메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후 저는 일부러 눈이 부은 채로 나가 물을 마셨고 엄마가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가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재수해도 꼭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가씨 쉬시게 나오세요.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언니. 다음 날 아빠와 큰오빠가 집에 계셨고 저는 가족 모두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거 듣고 나면 앞으로 나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됐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내 말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파일이 끝나자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만든 거 기분 좋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새언니가 죽으래서 어제 정말 칼까지 들었어요. 엄마는 저를 안고 미안하다만 반복했고 아빠는 소리 없이 나가셨습니다. 큰오빠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를 안았고 동생 말 한 번도 안 믿어주더니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마요. 이래도 언니랑 계속 살 거면 나가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아요. 아니면 내가 나갈 거예요. 큰오빠는 자는 새언니를 깨워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릎 꿇어. 내 동생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어? 너 이렇게까지 나쁜 년이었어? 나 임신했어. 애기 잘못되면 어쩔 거야. 내 자식이어도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다. 주연이한테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새언니는 오빠 다리를 붙들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동생에게 오빠 뺏기기 싫어서 장난친 거다. 큰오빠는 새언니의 뺨을 때렸고 저 때린 손 잘라버리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새언니를 때리며 지금까지 뭐 한 거냐? 못된 애미 만들어서 줬냐고 몰아붙였고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오셔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채 임신이고 뭐고 당장 이혼해. 애기 낳으면 우리가 키울 테니 우리 집에서 나가버려. 아빠는 새언니를 집 밖으로 끌고 가 쫓아냈습니다. 새언니는 한참 문을 두드리다 결국 친정으로 간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우는 소리뿐. 이런 게 가족이었어요? 믿음도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난 앞으로 부모님 얼굴, 오빠 얼굴 안 볼 거예요. 밖에 나가서 새언니 말처럼 죽어버릴 거예요. 가족들은 저를 안고 미안하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토 한 번 하고 지갑이랑 통장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큰오빠의 미안하다는 문자만 이어졌어요. 허무했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던 분들 덕분에 저는 힘내서 상황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아직 이혼과 집안 문제는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새언니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어제 일을 떠올리니 손이 떨려 더는 글을 못 쓰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당하고 사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